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유 있는 여유 오님의 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핵심 정리 보도록 하죠. 이 글의 갈래는 현대 수필입니다. 현대 수필. 성격은 경험적, 신변잡기적. 신변잡기라는 말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잡다한 일을 신변잡기적이라고 그럽니다. 사색적, 깊이 생각하는 것을 사색적이라고 그러죠. 교훈적, 우리에게 이 글에서 배울 것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. 어떤 교훈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재는 여유. 이 여유라는 말 참 좋은 말이죠. 여유란 시간적, 공간적, 물리적 넉넉함을 말합니다. 저 집은 참 여유 있게 살아. 저 사람은 참 정신적으로 여유가 있어. 넉넉하다는 얘기. 자, 이 글의 주제는 여유의 의미와 자발적으로 만드는 여유의 가치. 가치 있는 것, 문학에서는 희귀성을 가치라고 하죠. 여러분들은 가치가 굉장히 높은 그런 인간입니다. 왜냐하면 이 지구상에 여러분들과 똑같은 것은 없기 때문이죠. 희귀하죠. 이 글의 특징은 작가 자신의 경험을 진솔하게 밝혀 독자의 공감을 유도한다. 여유라는 개념에 대해 사색적으로 접근하여 새로운 인식을 제시함. 본문 살펴보도록 하죠. 여러분들 책 161조 나와 있죠. 이유 있는 여유. 이 근교에 놀러 이 옆에다가 처음이라고 쓰시기 바랍니다. 자, 본문 보도록 하죠. 근교로 놀러 가자는 친구의 말에 여유가 없어 라고 쏘아붙이고 전화를 끊었다. 머리를 굴려보면 나들이를 갈 수도 있을 듯 했지만 단칼에 거절하고 나니 정말로 여유가 없는 것 같았다. 달력을 넘겨보고 휴대전화 메모를 들여다보았다. 해야 할 일들이 있었지만 오늘 하루 놀러 가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. 문득, 자, 밑줄 그으세요. 여유가 없다고 말할 때의 여유는 단순히 시간적 여유가 아니란 생각이 들었다. 그 밑에다가 여유가 없다고 말할 때의 여유는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여유. 쓰셨나요? 못 쓴 사람은 잠깐 화면을 잡아서 쓰시기 바랍니다. 가까이 무리를 하겠다는 마음, 굳이 그렇게까지 하고 싶은 의지와 더 가까운 것 같았다. 그날 나는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. 나들이를 가지 않은 아쉬움과 일을 하지 않았다는 죄책감 때문에 종일 마음이 무거웠다. 하루를 공쳤기 때문에 다음 날부터는 정말로 여유가 없어지고 말았다. 딱 끊어서 여유 없음을 이유로 놀러 가자는 친구의 말을 거절했던 글쓴이의 경험이라고 써주세요.
자, 중간 보죠. 여유는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다. 먼저 물질적 여유, 공간적인 여유, 시간적인 여유처럼 밑줄 그으세요.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으로 규정되는 여유가 있다. 자, 이 밑에다 쓰세요. 첫 번째 종류의 여유. 여유에는 물질적 여유, 공간적 여유, 시간적 여유. 여유의 종류죠. 쓰셨나요? 통장 잔액을 확인할 때, 식당에서 자리를 잡을 때, 나도 모르게 자꾸 시계를 볼 때,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살피는 여유 말이다. 이때는 밑줄 그으세요. 여유의 기준이 넉넉함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비교적 객관적인 편이다. 자, 밑줄 친 밑에다가 첫 번째 종류의 여유가 지닌 특징이라고 써주세요. 물질적 여유가 없어서 초밥 대신 김밥을 사 먹고 커피숍이 아닌 자판기 앞에 가야 할 때도 있다. 공간적 여유가 없어서 커다란 냉장고를 사는 것을 포기할 수도, 책상 대신 조그만 상을 드릴 수도 있을 것이다.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택시를 타거나 기다려왔던 약속을 뒤로 미룰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. 딱 끊어서 첫 번째 종류의 여유.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으로 규정되는 여유. 자, 교과서 162쪽 맨 위에 여유는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. 자, 마음의 상태. 두 번째 종류의 여유. 쓰세요. 마음의 상태라고 지칭하긴 했지만, 자, 밑줄 그으세요. 마음이 드러나는 표정, 태도, 행동, 여기까지 밑줄 긋고 등을 통해 여유를 가늠할 수 있다. 여유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겠네. 마음이 드러나는 표정, 태도, 행동 이런 것들은 여유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.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어떤 일에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. 사람을 만나는 것도 어디를 놀러 가는 것도 특별한 이유 없이 다 싫어진다. 반면 여유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들 둘러싼 분위기에서부터 여유로움을 감지할 수 있다. 비단 물질적인 여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. 여유 있음은 낯선 사람들에게 얼마나 열려 있는지, 상대의 말을 얼마나 열심히 귀담아 듣는지, 퇴근길 지하철에서 주위를 살피고 걷는지 등 대부분의 태도에서 드러나게 마련이다. 음식을 내온 사람들에게 건네는 미소나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투에서도 여유는 묻어난다. 자, 여기 끊어주세요. 끊어서 두 번째 종류의 여유.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여유죠.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여유. 두 가지 종류의 여유는 상호간에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. 돈이 없으면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선뜻 만나기 꺼려진다. 그렇죠. 돈이 없으면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선뜻 만나기 꺼려진다. 왜 그럴까요? 만나서 아무것도 안 합니까? 밥도 먹고 또 밥 먹은 뒤에 커피도 마시고
그러면 밥은 얻어먹었다면 커피는 내가 사야 되죠.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? 못하는 거죠. 그래서 만나기가 꺼려지는 겁니다. 밑줄 그으세요. 처리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을 때 공짜로 얻은 해외여행 비행기표가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까지 밑줄 그으세요. 소용이 있다라는 얘기야, 없다라는 말입니까? 소용이 없다라는 뜻이죠. 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? 소용이 없다. 자, 이런 표현 기법을 서리법이라고 합니다. 여유간의 불일치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다. 밑줄 그으세요. 빡빡. 빡빡한 생활을 하다 갑작스럽게 여유가 찾아왔을 때 밑줄. 자, 그거 다 써주세요. 첫 번째 종류의 여유가 생김. 반가우면서도 그 여유를 어찌리 활용할지 막막한 것이다. 왜냐하면 왜 막막할까요? 두 번째 종류의 여유가 없기 때문이죠. 평생 일만 해왔던 아버지들이 퇴직 후에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지 몰라 당황한다는 이야기가 그리 멀지 않게 느껴지는 것도 다 이 때문이다. 이처럼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데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 우리는 초조함을 느낀다. 반대로 마음의 여유는 있지만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대책 없이 느긋하다고 주변에서 손가락질을 받기도 한다. 끊어주세요. 여기 끊어서 상호간에 영향을 끼치는 두 가지 종류의 여유. 상호간에 영향을 끼치는 두 가지 종류의 여유. 선생님도 수업을 여유 있게 하고 싶은데 사실 여유 잡다가는 진도를 많이 못 나가죠. 왜냐하면 온라인 강의는 짧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. 그러면 여기 잠깐 162쪽 맨 위에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여유는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서 찾을 수 있을까? 날개 활동, 왼쪽 날개 활동 해봅시다. 자, 받아 적으세요.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여유는 마음이 드러나는 표정, 태도, 행동에서 찾을 수 있다. 그 바로 옆에 나와 있죠. 지칭이다, 기능이다, 감지, 낱말 뜻 여러분들이 봐주시기 바랍니다. 자, 교과서 163페이지. 첫 번째 여유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면 두 번째 여유는 훈련으로 획득할 수 있다. 자, 두 번째 여유는 훈련으로 획득할 수 있다. 밑줄 그으세요. 두 번째 종류의 여유가 지닌 특징이죠. 두 번째 종류의 여유가 지닌 특징. 자,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여러분들과 얼굴 보고 수업하는 날도 며칠 남지 않았네요. 안녕.